이해되셨죠? 그럴 때 이번 연도는 시스템 리스크, 요거 시스템 리스크 이퀄 금융 신용 리스크, 요걸로 인해서 떨어질 확률이 높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빨리 나왔어요. 3월달. 자, 웰스파고 실버게이트 몰락에 수혜주는 시그니처 은행 비중 확대. 그래서 오늘 소재를 미국의 금융주들, 은행이 위험하다 라고 이제 정해봤는데, 어제 이제 우리 비트코인 시장이 왜 가격이 하락했나요? 실버게이트 때문에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자, SVB 파이낸셜 그룹 60% 폭락. 자, 이렇게 나왔는데, SVB 파이낸셜 그룹이라고 얘네가 이제 누구냐면은 캘리포니아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이제 은행입니다. 얘네들이 갖고 있는 이제 지주사 중에 하나가 이제 SVB 파이낸셜 그룹이라고, 얘네들이 210억 달러 규모의 증권을 갖고 있었어요. 뭐 채권도 갖고 있었고 증권도 갖고 있었고 이런 식으로 돈을 갖고 있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요? 매각했어. 던졌더니 18억 달러, 우리나라 원화로 한 2조 4천억 정도 손실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왜 던졌을까? 그러고 나서 던지고 나가지고 요거 채권 매각한 거 손실을 상쇄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증자를 합니다. 22억 5천만 달러 상당의 주식을 발행하겠다는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주식을 발행해서 자본을 조달하겠다. 자, 그러면 SBVN의 파이낸셜 투자한 애들은, 투자자들은 어떻게 될까? 싫어하지. 기분 나쁘지. 최대 62% 폭락 사태가 나옵니다. 자, 이게 이제 언제부터 어떻게 일어난 일인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SVV 뭐 이런 은행들, 요런 은행들 뿐만 아니라 2019, 20, 21 JP모건이나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이름 알려져 있는 은행들 말고 좀 규모가 작은 이런 은행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뭐가 이렇게 많았냐면, 코로나 때 미국 정부가 돈을 미친듯이 찍어내니까 그 돈을 갖고 국민들이 테슬라도 사고 비트코인도 사고 막 선물 ETF도 하고 은행에다 예금하고, 은행에 들어오는 예금이 막 뒤집어져. 기존에 막 들어오던 예금 이런 것보다 80% 90% 이상 막 넘쳐나. 근데 골드만삭스라던가 우리가 알만한 은행들은 대출까지도 많이 나갑니다. 이게 안전하면 안전할수록 뭐 1등, 2등 얘네들한테 상대적으로 좀 안전한 곳에서 대출을 받고 싶고 예금도 하고 싶고 그러고 싶죠. 근데 이런 좀 중소은행들은 예금에 비해서 대출이 크지 않아요. 이런 은행들이 보통 어떤 식으로 그 영업을 하냐면, SVB 얘네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영업을 지금 하고 있냐면, 얘네들이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거의 영업을 많이 합니다. 미국의 스타트업들 아니 VC들, 얘네들이 자금 조달을 해야 돼. 너네 A라는 기업이 스타트업이야? 너네 이번에 시작해? 우리가 자금 대줄게. 너네 VC야? 우리 블록체인 VC 너네 자금 대줄게. 이 역할을 SVB 얘네들이 했다는 겁니다. 이유는 세지만 리스크가 크죠. 자, 보세요. 그리고 코로나 때 돈을 미친듯이 푸니까 얘네 은행에다가 예치를 해. 예치를 해서 스타트업을 투자하고 하니까 이윤이 막 너무 많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왔던 은행이 SVB입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 때 당시에 돈들이 미친듯이 예치가 해놨고, 얘네 은행 입장에서는 현금을 많이 갖고 있어. 지금 고객들이 예치를 많이 했어. 그럼 이 현금을 갖고 뭐를 해야 될까? 뭐 스타트업 VC들 얘네들 막 그 비율대로 다 투자해주고 남는 현금은 채권을 사야겠죠. 그때 당시에 미국의 수많은 은행들이 미국 채권을 많이 사기 시작했습니다. 왜? 어차피 달러로 갖고 있어봤자 이자를 못 받아. 그러면 어차피 달러 교환권 국채 갖고 있으면 이자를 주는데, 돈으로 돈 먹고 돈으로 돈 불려야지. 돈놀이 하는 은행이니까. 그때 당시에 얘네 은행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냥 미국에 있는 웬만한 은행들은 미국 국채를 많이 담았을 겁니다. 자, 그렇게 나고 나서 2022년도에 3월부터 연준이 뭐를 해요? 금리를 들어올리기 시작합니다. 금리를 들어올리기 시작하니까 기존의 은행들이 채권을 갖고 있었어. 근데 그때는 금리가 어땠죠? 코로나 때 금리? 제로 금리죠. 자, 금리가 제로 금리야. 금리가 낮았어. 그때 채권 가격이 어땠을까?
금리랑 채권은 반대로 돌아간다는 말씀드렸죠. 2019, 20, 21 그때 채권 사셨던 분들은 다 채권 가격이 고점이야. 왜? 책 금리가 밑바닥이었으니까. 자, 보세요. 연준이 2022년도부터 금리를 들어 올립니다. 금리를 올리니까 뭐의 가격이 빠지죠? 채권 가격이 빠집니다. 금리를 들어 올리니까. 쭉 올라가니까 그러면 내가 A라는 은행이야. 300억 달러의 채권을 무조건 보유하고 있어야 돼. 준비금을. 지급준비금을. 그때 당시에 국채로 35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었어. 300억 달러보다 50억 달러 많은. 근데 미국 국채를 350억 달러 보유하고 있었는데 연준이 금리를 들어 올리니까 미국 국채 가격이 쭉 빠지네? 350억 달러였던 게 150억 달러밖에 없네? 자, 지금 은행들이 이런 상황이죠. 작년에 이게 누구랑 비슷하냐면 작년 10월 달에 영국 연기금이 어떻게 해요? 파산하니 뭐 도산하니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전 세계 연기금, 한국 연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사학연금, 국민연금 이런 애들이 미국 국채, 일본 국채, 국채에 투자를 합니다. 왜? 달러로 갖고 있어봤자 이자를 못 받으니까. 그러면 안전자산인 국채를 갖고 있는데 금리를 들어 올려. 걔네들도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서 자금 조달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국 뭐 연기금이 무너지네, 영국이 뭐 망하네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거예요. 똑같이 지금 미국에 있는 중소형 은행들도 국채를 갖고 있었는데 채권 가격이 떨어짐에 따라서 200억 달러, 예를 들어서 200억 달러 지급준비금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100억 달러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 상태인데 얘네 은행이랑 같이 뭐 투자를 하자. 아니면 얘네 은행이 A라는 스타트업한테 돈을 빌려줬어. 근데 그 스타트업이 망했네? 돈을 빌려준 거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받을 수 없죠. 자, 반대로 B라는 기업이 얘네 은행에 돈을 맡겼어. 근데 지금 금리가 높아짐에 따라서 유동성을 못 구하죠. 우리 돈 좀 다시 돌려줘. 안 그래도 얘네 은행들은 채권 때문에 지금 자본이 없는데, 유동성이 없는데 돈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SVB에 맡겨놓은 고객들이 예치된 자금들을 찾습니다. 야, 실버게이트 망하네, 뭐 누구 망하네, 지금 위험하대, 그 얘기 듣고 내가 지금 SVB에 맡겨놨는데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내 돈 돌려주세요. 근데 얘네 은행은 돌려줄 돈이 있다 없다? 부족하죠. 부족합니다. 이렇게 해서 고객들 돈을 못 주는 게 뭐예요? 뱅크런이죠. 자, 그러면 얘네들 돈을 마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돈을 마련하려면 갖고 있는 채권이 됐든 주식이 됐든 상품들을 다 팔아야겠죠. 210억 달러 규모의 증권을 매각했다 그랬죠, 아까. 요렇게 매각을 한 겁니다. 요거를 매각을 만회하기 위해서 진해 자사주 발행을 하겠다. 자본 조달을 하겠다. 하는 거고. 똑같이 그 무서운 게 뭐냐면 실버게이트 얘네들도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미국에 있는 은행들이 다 일제히 하락을 한 겁니다. 야, 다른 은행들은 괜찮아? 너네는 괜찮아? 의심하기 시작한 거고 이제. 요게 뭐냐? 요게 딱 뭐냐? 자, 작년에 코인 이슈가 이번 연도는 하락을 하면은 이것 때문에 하락할 겁니다. 크게 떨어질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요거 리스크 때문에 무너질 겁니다. 신용 리스크 맞죠? 작년 전부터 1년 전부터 그렇게 말씀드렸던 게 이제 근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왔어요. 연초부터 지금 조금씩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신용 리스크 이퀄 시스템 리스크예요. 자, 우리 작년에 FTX가 파산을 했어. FTX 파산 사태 딱 나오고 나서 혹자는 이럽니다. FTX 샘 뱅크런이 고객들 예치금을 빼돌렸기 때문에 횡령했기 때문에 너네 망한 거야. 뱅크런이 난 거야. 맞습니다. 그것도. 근데 그렇게 망한 이유,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FTX가 왜 망했죠? 근본적인 이유. 자금 조달을 못했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뱅크런이 뱅크런이 벌어졌는데 그거를 갚을 수 없었기 때문에. 유동성이 많았고 코로나 때였으면 그거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유동성이 없죠. 유동성이 없다는 건 금리가 높다는 겁니다. 금리가 높음으로써 유동성이 부족하고 유동성이 부족함에 따라서 무조건 언젠간 시스템 리스크, 신용 리스크가 반드시 벌어진다. 우리 푸르밀 작년에 그리고 레고랜드 사태 이런 것들이 뭐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나요? 해당 이슈들마다 뭐가 이유가 있고 뭐가 다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유동성 부족이에요. 돈이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럴 때 이번 연도는 시스템 리스크, 요거 시스템 리스크 이퀄 금융 신용 리스크, 요걸로 인해서 떨어질 확률이 높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빨리 나왔어요. 3월달.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 아까 우리 질문해 주셨죠? 코인이슈님, 시스템 리스크라 하면은 지방은행들이 무너지고 계속해서 이제 큰 은행들로 이제 연쇄 작용을 하면서 나중에는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은행들도 무너지는 거 아닌가요? 코인이슈님, 걱정이네요. 그럼 2007년도 리먼 사태처럼 글로벌 경기 대공황이 오는 거 아닌가요? 코인이슈님, 어제처럼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시스템 리스크, 지방은행들이 지금 위험하고 무너질 것 같다, 요거는 이번 연도 크게 쓰일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의 전조현상이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지금 이 전조현상만 보고 JP모건이 무너지고 우리가 알고만 리먼 브라더스 이런 급에 있는 은행들이 무너진다,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진다 라고 하기엔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런 작은 은행들이 다 누구랑 연관이 되어 있냐면 얘네 은행 혼자 죽지 않습니다. 자, 코인이슈가 항상 비유를 해드릴 때 은행은 뭘로 비유를 해드리냐면 땅으로 비유를 해드려요. 은행은 땅 위에 올려져 있는 그 건물들은 뭘까? 기업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자, 그러면 땅 위에 건물이 세워져 있어. 땅이 흔들려. 건물 어떻게 될까? 막 지진이 나. 건물 어떻게 돼요? 건물도 무너지죠. 은행이 무너지면 기업도 무너집니다. A라는 은행이 B라는 은행과 서로 자금을 연계해서 융통해서 쓰고도 있고, 그리고 C라는 기업과도 서로 자금을 융통해서 씁니다. 내가 D라는 스타트업 기업인데 A라는 은행에 돈을 빌렸어. B한테도 빌렸네? 근데 D라는 기업이 무너졌어. 그러면 A, B는 어떻게 돼요? 그만큼 로스가 생기죠. 은행은 땅, 기업은 건물. 이해되셨죠? 땅이 흔들리면 기업들도 무너집니다. 지방에 있는 중소은행들, 얘네들이 그냥 규모가 작으니까 괜찮다, 아니죠. 얘네들과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이 문제죠. 은행도 문제고. 이런 식으로 문어발식으로 쭉 커질 수 있는 게 지금 시스템 리스크 위험성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것만 보고 나서는 2007 리먼 사태, 시스템 리스크, 무슨 경기 대공황 거기까지 가기에는 선을 넘었다, 아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 주식이나 코인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진짜 큰 뉴스로 번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게 참 일주일 전에, 이번 주죠, 일주일 전이 아니라 이번 주에 미국에 있는 지방 은행들, 조그마한 은행들, 사실 언제 터질지 몰랐죠. 코인 이슈도 반드시 터질 거라는 거 알고 있었는데 언제 터질지 몰랐어. 근데 이번 주에 공부하고 나서 바로 터지니까 막 닭살이 돌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은행주들 중심으로 폭락이 나왔고 우리 시장이 안 좋죠. 안 좋고, 앞으로 미국에 있는 작은 은행들, 얘네보다 지금 연방 예금보험공사라고 이제 FDIC라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발표를 한 거에 따르면 은행 업계의 보유 증권에 대한 미실현 손실이 6천억 달러 이상 발표를 했어요. 이게 뭐냐? SVB 얘네 은행처럼 채권을 갖고 있는데 채권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자산 손실을 얻은 은행들이 6천억 달러 이상이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파산 직전까지 간, 아마도 SVB 얘네들은 좀 살아나기 힘들 겁니다. 힘들 거예요. 워낙 리스크가 높은 사업들을 위주로 했고 얘네들이 다 무너졌다는 건 앞으로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더 놀라운 거는 얘네들보다 더 위험한 은행들이 최소 10개 이상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10개에서 시스템 리스크 싹 터지면 그게 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전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좋은 소식 한 가지, 안 좋은 소식 한 가지 있어. 뭐부터 말씀을 드릴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둘 다 좋은데? 둘 다 좋은 것 같은데?
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은행 시스템 리스크 이런 것들이 시장에 쭉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3월 23일 날 제롬 파월 연준의장 입에서 50bp보다 25bp 금리 인상할 확률이 더 높아졌습니다. 아마 요거 얘기할 거예요.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25bp라든 50bp라든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질문을 할 겁니다. 기자가. 이거 지금 그 연준이 금리를 올려서 이렇게 작은 은행들이 무너졌지 않냐, 다 너네 책임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 토시아나 안트리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최근에 무너졌던 실버게이트나 뭐 SVB나 이런 애들은 리스크가 컸고 규모가 작은 은행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뭐 금융적으로나 뭐 경제적으로나 영향을 줄 수 있는 JP모건이나 웰스파고나 이런 애들은 탄탄하다. 지금 시스템 리스크가 심화되지 않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이 시스템 리스크 막 이런 것들이 막 높아진다. 야, 이거 진짜 은행 막 부도 나는 거 아니야? 2007 리먼 사태 나는 거 아니야? 시장이 이렇게 인식을 하면 25bp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지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코인이슈님, 이게 이게 좋은 얘기라고 하면 25bp 인상하면은 시장이 올라가는 건가요? 또 그렇지만도 않아요. 그렇지만도 않다는 거. 자, 그리고 한 가지 뭐 단점, 장점. 우리가 이거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 연준의 금리 인상의 폭이 줄어들고 빨라진다는 건, 왜냐하면 미국에서 이제 시스템 리스크가 일어남에 따라서 연준에서 어떻게 해요? 금리 인상의 주기가 지금은 막 6월달, 7월달까지 한다 못합니다. 지금 벌써 이렇게 시스템 리스크 막 이런 얘기 나오면 많아봐야 3월, 5월 그렇게 한 2차례 정도 되겠죠. 금리 인상 동결이 앞당겨진다면 우리가 원하는 상승장도, 비트코인 1억 5천 간다 이런 상승장도 앞당겨지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앞당겨짐과 동시에 우리가 저점에서 줄 수 있는 순간도 줄어드는 거고, 장점과 단점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순간이 진짜 중요합니다. 3월달, 이번 연도 3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시간은 돈 주고 못 사요. 돈과도 바꿀 수 없는 게 시간입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되고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되고 포지션을 확실히 정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돈이라는 거. 자, 거기까지 말씀드릴게요.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